그때 아이들의 여유를 갖고 차분한 자세와 심지어 자연스러운 몸짓,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3학년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생기부를 마무리하면서 수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벌써 이제 면접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가 올해가 그 반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면접 문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 많은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아니면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점들의 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들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면접 역전율이 높았던 아이들, 그 다음 소신에서 합격했던 아이들, 그 다음 2023학년도 학번에서도 면접으로 뒤집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1.5 이상을 뚫고 합격했던 그런 모든 아이들을 겪으면서 그 경험으로 말하는 건 약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아. 왜냐하면 2023학년도까지는 뭐가 있었죠? 자기소개서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라고 시간 여유가 있나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반면에 더구나가 수능 최저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점에 대해서 고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정답은 바로 정답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죠? 여름방학 때 이제 생기면 마감되죠. 그때부터 서서히 면접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면접 전 하루 전이나 일주일만 좀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면접은 벼락치기로 준비한다고 해서 전 되는 거 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면접은 기본 질문들만 대략 20개 정도가 돼요. 그 기본 질문 20개라는 게 모두 대학교에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 3개, 뭐가 나올지 저도 몰라. 뭐 제가 그것까지 안다고 하면 뭐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거기에 자기소개해보세요. 지원 동기와 뭐 거기에 진로 계획은 뭡니까?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은 뭡니까? 그 다음에 롤모델이라든지 본인의 장단점, 왜 우리 학교 학생 왜 뽑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내 활동에서 진로학원의 의미 깊은 활동 뭡니까? 그게 모든 게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20개 정도의 답변도 준비한다라는 게 하루 만에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서류 기반 전형 질문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이죠. 서류 기반 전형 대비라는 것은 이제 생기부의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창철 때 열심히 했겠죠? 그 다음 과세특위, 이제 그 교과세특위 되면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런 활동 매우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이 그러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1학기가 있는데 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10개만 했을까? 아니요. 그 이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활동 정리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활동 기억나세요? 안 나요. 제가 서류 기반 질문 준비할 때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 활동 왜 했고,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를 참조한 자료 출처가 어디가 있는지,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활동 자체를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답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처럼, 아까 면접 첫 번째가 뭘또 준비한 면접 기본 질문은 대략 20개 정도가 되는 건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못해도 한 50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50초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해서 7줄 반 정도, 그 정도만 적당한 속도로 하게 되면 정말 면접관이 지루하지도 않고, 제가 이 학생이 그 나름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질문들, 생기의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모두 진로와 연계시켜서 준비하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벼락치기가 될지 저는 좀 그 점에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더구나가 뭣도 물어보니까 대학교에서 시사도 물어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것을 대충 준비 한번 하잖아, 아이들. 그러면 제가 한번 글자 수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시간을 한번 저희가 이제 타이머를 재는데, 한 대충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답이 한 두 줄 반 정도, 세 줄 넘어가지도 않아요. 두 줄 반이면은 그게 한 대답이 한 15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들었을 때 면접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이제 아는 입학 사정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아, 이 학생이 내신이 괜찮아. 근데 막 우리 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내신이야. 근데 그런 학생들이 면접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의 있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나는 내신이 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합격하겠지. 그 거만함과 준비를 안 한 그 자세가 입사관 면접관 앞에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을 뽑을까요? 그 입사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왜? 이 학생 합격시켜줘도 어차피 우리 학교 오지 않으려는데 왜 합격시켜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하나 잘 준비를 성심껏 해서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처럼 기본적인 면접 질문도 준비하고 시사 질문도 하고 생활 기록부까지 서류 기본 질문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다 정리했다라는 말에 정리했다는데 이 정리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리허설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맘띵에서 면접 리허설을 진행하면 정말 아이들이 첫 면접이잖아요. 그죠? 첫 면접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아이도 모르게 진짜 보기 싫고 저 무의식 중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어떤 경직이라든지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떨려서 질문도 듣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리허설을 5번 정도 한 정도 그 정도 4-5번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 아이들의 여유를 갖고 차분한 자세와 심지어 자연스러운 몸짓 그다음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면접관은 면접을 할 때 소통 능력을 보거든요. 소통 능력은 무슨 소통 능력이죠? 아, 내가 질문을 면접관에 물어봤을 때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아이들의 떨린 상태가 되면 질문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갑작스러운 번외 질문, 즉 꼬리 물기 질문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리허설 8번 정도 하면 그때는 단지 좀 외웠다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 아이들 처음에는 긴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떨려. 그러다가 한 4번 정도가 되면 좀 앵무새처럼 외웠다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말하는 답변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답변을 좋아할까요? 그건 바로 후자입니다. 아, 이 학생은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의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 활동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점검을 할 때 활동만 점검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주의 법칙에 관련해서 이런 수학 보고서를 썼는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한다면 아이들은 이것만 해요. 아, 포화주의 법칙은 뭐고, 이제 미적분에서 어떤 혈류와 관련된 것에서 어떤 점입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물론 맞아요. 그게 포화주의 법칙에 맞긴 맞는데 면접관이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미 1차 합격한 거잖아요. 그죠? 1차를 합격하고 면접 들어가 이미 서류 평가 다 끝났어. 근데 서류 평가 다 끝났는데 왜 그 활동 또다시 이야기하나 그 말이야. 그건 정말 지루합니다.
제가 리허설 할 때도, 나 생기부 보고 있어. 근데 생기부를 그냥 말로 하는 거야. 또 말해? 그건 아니죠. 면접관은 뭘 보고 싶어 한 거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점,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바른 면접 답변하면서 앵무새처럼 따다다다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영상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 영상 보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이, 저렇게 답변해야 되는구나라고 벌써 생각하고, 엄마 나 면접 자신이 없어라고 겁부터 먹은 아이들이 있어. 저 정말, 막 그 영상 좀 그래요.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면접관들은 그렇게 답변해야 되나?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학생답게,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답변, 이런 답변을 면접관은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2023학년대도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 2등급대를 뒤집고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반고도 갈 수 없는 1등급대 뒤집고 간 학생도 있었고요.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뒤집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은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랬더니, 면접을 가장 잘 본 학생 3명 중에 1명 본인이 선택했을 때 선발이 돼서, 저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는지 그 점을 멘토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을 선발되었다라고, 기쁜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카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역정률은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